오늘도 잠이 안 오신다고요? 아씨,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때리던 벌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곤장. 아우, 영화에서는 몽둥이로 엉덩이를 팡팡 때리면 으악 하고 끝나죠. 근데 진짜로 맞으면 어땠을까요? 곤장은 길이 90cm, 두께 4cm짜리 단단한 참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엉덩이를 까고 바닥에 엎드려 묶인 채로 맞았는데 한 대만 제대로 맞아도 피멍이 들고 10대가 넘으면 피부가 찢어지기도 했대요. 기록에는 30대 이상은 사람이 살아남기 어렵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의관이 미리 보고 얘는 15대까지만 가능함 이렇게 말하면 그 이상을 때리지 못했어요. 말이 곤장이지 사실은 조선식 반쯤 고문이었다고 하네요. 억울한 죄로 곤장을 맞는 사람이 많았어서 그때 생긴 말이 매는 맞아도 말은 바로 하자 였다고 하네요. 어때요? 생각보다 더 어마무시한 벌이었지요? 저도 곤장 맞을 짓 하지 않으려고요. 집사의 엉덩이는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좋은 꿈 꾸셔요. 이놈을 삼천리에 귀양을 명한다. 아우, 좋은데? 말년에 요양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셔요. 우선 이 무거운 칼을 차고 귀양지까지 가야 해요. 귀양은 먼 시골, 섬, 산골 마을에 혼자 보내지는데 친구도 가족도 없이 그 지역 관리가 하루 3번씩이나 감시를 했대요. 물도 부족하고 식량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사람들은 죄인이라며 대하기 꺼려하고 심지어 말 안 하고 한 해를 넘기기도 하고 병나면 치료도 못 받고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씨, 귀양은요 풍경 좋은 은퇴 생활이 아니라 말을 아예 삼켜야 했던 침묵의 형벌이었어요. 유배가 아니라 생지옥이었지요. 그나저나 언제 삼천리를 건나 모르겠어요. 열심히 걸어가 볼게요. 아씨 도령은 유배지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모기 때문에 잠이 안 오신다고요? 누구는 모기를 잘 물리고 누구는 왜 안 물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건 진짜로 모기에게 인기 많은 체질이 따로 있어서 그렇대요. 모기는 눈이 나빠서 사람을 냄새랑 열기로 찾거든요. 운동을 많이 해서 젖산이 많다거나 피부 온도가 따뜻하다거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람은 진짜 잘 물려요. 그리고 혈액형도 영향이 있대요. O형은 특히 잘 물린다고 하네요. B형은 상대적으로 덜 물리고요. 심지어는 유전적으로 모기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도 있대요. 여러 명이 같이 있어도 모기는 꼭 그 사람만 찾아간다나요? 그리고 아씨, 강아지도 모기에 물려요. 진짜로요. 강아지들은 손톱으로 긁지도 못해서 밤새 뒤척뒤척 으르릉 한다나요? 오늘도 모기를 피해야 할 텐데 자꾸만 시선이 느껴져요. 오늘도 좋은 꿈 꾸셔요. 오늘도 잠이 안 오시는군요. 오늘은 조선의 왕 정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조는 왕이긴 했지만 그를 미워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늘 목숨을 지켜야 했죠. 진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실제로는요, 암살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후대에 전해지는 썰들은 있죠. 어찌 소문이 난 건지. 칼을 숨기고 궁녀가 다가왔다거나 음식에 독을 타려 한 신하가 있다거나 정조가 타는 말을 바꿔치기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타고 다니는 수레바퀴를 느슨하게 푼 사건, 침실에 독연기를 퍼뜨리려고 한 음모까지.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실록에 남아있진 않아요. 그치만 정조가 암살을 늘 경계하면서 살았다는 건 확실해요. 그렇지. 그래서 정조는 비밀 통로를 만들고 호위무사를 직접 선발하고 규장각 같은 신뢰 조직을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다 살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아우, 편히 잠든 적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려고요. 오늘도 좋은 꿈 꾸셔요. 뇌가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제 말대로 해보셔요. 배꼽을 생각하지 마셔요. 생각하셨죠? 이게 바로 배꼽 효과예요. 뭔가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뇌는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감시해요. 혹시 지금 배꼽 떠오른 건가?
아직 안 떠올랐나? 이러면서 계속 그 생각을 자기가 먼저 꺼내요. 그래서 잊으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지고 지우려고 할수록 더 남는 거예요. 그럴 땐 그냥 그래 또 왔구나 하고 두세요. 배꼽. 아우, 가만두면 슬슬 지겨워서 나갈 거예요. 생각도 곰도. 아씨도령, 박두기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박두기를 절대 생각하지 마. 혹시 어금니 아픈 적 있으세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가 아프긴 마찬가지였대요. 근데 문제는 치과도 마취도 없었다는 거예요. 병원은 있었지만 전문 치과 의사는 거의 없었죠. 대신 치의라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떠돌았어요. 금속 집게를 들고 다니면서 이가 아프신 분! 하고 외쳤죠. 아프면요 그냥 소주 한 잔 마시고 입을 송진으로 씻은 다음 확 뽑았대요. 그리고요 더 무서운 건 어떤 치통에는 철침을 불에 달궈서 잇몸에 찌르고 그 통증이 사라졌을 때 기회다! 하고 뽑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얼굴에 침을 넣고 발치를 진행한 기록도 있대요. 그런데도요 어떤 양반은 체면을 지키려고 은으로 만든 틀니까지 하고 살았대요. 무덤에서 은니가 박힌 채 발골된 유골도 있었답니다. 이가 아픈 건 시대를 안 가리지만 참는 방식이 참 무서웠죠. 아우, 오늘도 좋은 꿈 꾸셔요. 땀 냄새랑 발 냄새 중에 뭐가 더 견디기 힘든가요? 둘 다 싫으시다고요? 저도요. 그치만 과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건 바로 요 발냄새예요. 사람은 겨드랑이 땀 냄새보다 발냄새에 더 민감하대요. 발은 항상 신발에 갇혀 있어서 습하고 어두운 환경이 박테리아가 놀기 딱 좋아요. 얘네가 각질이나 땀을 먹고 이상한 냄새 문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 코는 이 냄새 문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이건 뇌에게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하고 경고를 하는 냄새거든요. 그에 비해 겨드랑이 냄새는 은근히 진화적으로는 호감으로 인식되기도 한대요. 물론 과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결국 코가 경고야 하고 바로 인식하게 만드는 냄새는 바로 발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 땀 냄새는 참아도 발냄새는 본능적으로 싫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씨가 양말을 벗으실 때 집사는 양말을 조용히 세탁기로 보내곤 해요. 소리 없이 빠르게. 오늘도 좋은 꿈 꾸셔요. 잠이 안 오신다고요? 오늘도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조선의 엽기적인 왕 연산군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연산군은 조선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어요. 광기로 유명하고 왕이 아니라 폭군으로 불리죠. 근데 진짜 엽기적인 부분은 단순히 성질 더럽다가 아니에요. 첫 번째, 입이 거슬리면 혀를 뽑아라. 연산군 시절에 백성들 사이에 풍문이나 유언비어가 퍼지면 그걸 말한 사람을 잡아다가 혀를 뽑아버렸어요. 뽑았지.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죠. 실제로 이때 유행한 말이 말 조심 마라 였다고 해요. 두 번째, 피 묻은 붓으로 이름을 쓰게 하다. 자기한테 충성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죽이기 전에 피를 붓에 묻혀서 이름을 쓰게 했어요. 네 이름이 뭐냐? 당시에는 왕의 말은 곧 법이니까 누구도 말리지 못했죠. 결국 연산군은 폐위되고 유배당하게 되었어요. 어때요? 정말 엽기적이지 않나요? 아무튼 악몽을 꾸진 않으셔야 할 텐데 오늘도 좋은 꿈 꾸셔요.